제가 발표 원래 해야 할 논문은 그 미스트랄 7B 논문인데요. 이 미스트랄의 모델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게 된 거는 이제 이 미스트랄 오브 익스퍼트라고 해서 저희 되게 꽤 그래도 많이들 접해보셨을 미스트랄 8 곱하기 7B 요걸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접해서 그래서 일단 오늘 리뷰 대상의 논문도 요것도 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두 개가 짧아서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미스트랄 AI라는 이 스타트업에서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와 메타 출신이 이제 공동 창립했고 이제 여기서 만든 이제 AI, LLM 모델인데요. 이제 미스트라 AI에서 만든 이제 7B 모델이 라마2 13B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7B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13B보다 좋은 모델 성능을 보였는데 그때 쓰인 이제 기법들이 GQA, 그다음에 요 SWA라는 거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그다음에 롤링 버퍼 캐시, 그다음에 프리필 앤 청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빠른 추론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다소 이제 성능을 좀 보존할 수 있거나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인데 대부분 리소스 관련된 내용이라 이제 저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챗 모델을 위해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된 모델 마찬가지로 인스트럭트 모델로 나왔는데 얘도 13B보다 좋다. 그래서 라마2를 주요 경쟁 모델로 삼았고요. 논문을 봤을 때는 그 속도와 성능에서 우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디테일로 좀 보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바닐라 어텐션에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1, 1, 1,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쭉 점차적으로 다음 걸 예측하는 그 방식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방식을 바닐라 어텐션을 취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맥시멈 윈도우 사이즈라는 걸 정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맥시멈 윈도우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3을 지키기 위해 앞단을 버리고 쭉쭉쭉 그 윈도우 사이즈를 맞춰서 어텐션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앞부분을 버리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논문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처음에 요 두 번째 층의 네 번째는 요 앞에 그 아래에 있는 네 개를 정보를 받았고 또 요런 식으로 그 위층에는 요 앞단에 있는 정보를 받게 되므로 요렇게 제한된 윈도우 사이즈라 할지라도 요 앞에 있는 정보들을 이 앞에서 받았으니 이제 전체적인 입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정보 손실은 이제 적지만 결론적으로 레이턴시와 메모리 이슈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롤링 버퍼 캐시라는 걸 적용했는데 캐시가 가까운 상으로 봤을 또가 빠르고 대신 비싼 기억 장치 메모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뭔가 데이터를 놓고 쓸 수 있는 개체라고 표현을 하면 캐시에 대해서 사이즈에 제한을 두고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픽스드 사이즈를 두고서 이 문장처럼 만약에 decision example of라고 하면은 이제 this is on 그다음 example까지 했을 때 픽스드 사이즈가 4니까 다음에 오브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브는 가장 먼저 쌓였던 그래서 오브가 첫 번째 칸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 픽스드 사이즈를 유지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필 청킹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보면 슬라이딩 어텐션, 윈도우 어텐션도 그렇고 캐시도 그렇고 픽스드 사이즈를 유지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메모리와 캐시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킹에서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프롬프트를 넣었으니까 이 프롬프트로 채워놓고서 이 청킹 안에서도 이 그림을 비추어 볼 때 윈도우 사이즈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캐시 이렇게 해서 윈도우 사이즈로 지정되게끔 이 캐시를 활용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어떤 픽스된 고정된 형태를 계속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GQA를 적용해서 이제 GQA를 하면
MHA와 MQA의 이제 중간 지점에 있어서 이제 유리한 트레이드 오프를 가져가는 게 주요 핵심인데, 이제 MHA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이브한 트랜스포머 기준인 거고, 요거의 어떤 그 메모리 사용량이나 어떤 그런 자원 리소스적인 측면을 꾀하기 위해서 MQA가 등장했는데, 요 둘 사이에서 유리한 트레이드 오프를 하기 위해서 GQA를 마찬가지로 적용했습니다. 요 GQA는 라마2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스트랄 7B는 라마2 13B보다도 모든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뭐 요런 추론, 이해, 스템 추론 같은 비교에서도 같은 사이즈라면 3배 이상 작은 사이즈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실제로 여기 놔주시면 그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도 마찬가지인데 라마2 13B 모델과 견줄만한 수준이다. 혹은 더 좋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거는 가드레일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이제 LLM이 세이프티를 고려해서 답변하게 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레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 섹션으로서 요걸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걸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적용을 했는데, 이걸 적용하니까 175개의 언세이프한 프롬프트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100%다 안전하게 거절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기입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콘텐트 모더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찾아보니까 유저가 생성한 콘텐츠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도록 잘 수행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이제 미스트랄 7B 익스트로트 모델은 이제 이 콘텐트 모더레이터로도 좀 잘 작동했는데, 아래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키러 리눅스 프로세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키러 리눅스 프로세스라는 게 킬이라는 게 이제 프로세스를 없앤다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종료 같은 개념인 건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이프티 로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미스트랄에서 직접 본인들의 어떤 그 프롬프트로 한 거기 때문에 세팅이 안 맞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주장하는 바로는 라마2는 이 킬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했고, 우리는 안전하게 이 리눅스라는 문명을 이해하고서 가이드라인을 미작동시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랄 7B는 대부분 초점이 어떤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제한된 사이즈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게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믹스트랄 오브 익스퍼트인데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가미되어 있는데, 배경 설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믹스트랄 오브 익스퍼트는 보통 이제 모델명 자체가 믹스트랄 7B 곱하기 8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7B, 앞서 배운 요 7B가 8개가 쌓여 이제 있는 구조와 같은데, 대부분은 그 7B와 같지만 그중에 FFN,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이제 익스퍼트와 게이트에 혼합된 어떤 그 구성으로 대체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라 함은 어떤 이 8개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전문가를 선택하는 개념이고, 이 전문가들이 답변한 내용을 컴바인해 주는 것이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토큰당 이 전문가들을 택하게 돼 있고, 이제 총 8개 중에 계속 다른 두 전문가를 토큰당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토큰마다 계속 전문가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제 답변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그 파라미터는 47B이지만 실제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은 13B 파라미터만 활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된 리소스 기법을 통해서 모든 벤치마크에서 70B와 GPT 3.5의 성능 동등 내지 상회하는 걸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가고자 했는데요. 이제 이 MOE라고 흔히 표현하는 이거는 앞에 그 논문에 보시면 스파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파스 모델 익스퍼트라는 개념을 보시면,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어텐션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FFN 레이어가 중간에 이렇게 어텐션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토큰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을 덴스 레이어라고 이제 그냥 표현을 한다고 하면, 스파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스하게 이것들을 택이라는 방식, 믹스트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택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토큰당 택 2를 하고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그리고 이 택 2의 아웃풋은 조합이 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더 적은 연상량하고 특화된 익스퍼트의 어떤 파라미터를 꾀함으로써 자원과 성능 측면에서 이점을 얻길 기대하는 건데요. 이 MOE라는 개념은 최초 제안된 논문이 1991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턴이라는 앞서서 모든 걸 발견해 놓으신 분이 처음에 이 개념을 하셨고, 그다음에 LSTM에서도 MOE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트랜스포머 계열에서는 이 지샤드라는 논문에서 이제 이 FFN을 레이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서 보신 그 게이트와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을 선택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로 트랜스포머 계열의 요 MOE를 적용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요 지샤드와 저희 믹스트랄의 차이점은, 믹스트랄의 경우 이 모든 FFN에다 피드포 네트워크에 모두 다 적용을 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트랄 8 곱하기 7B에서 이제 MOE 함수를 이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게이트 선택하고 조합해주는 게이트 펑션과 그 다음에 익스퍼트의 펑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개념은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소프트맥스라 하면 원래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중에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할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달고 들어가잖아요. 확률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개념처럼 이제 소프트맥스해서 여기선 두 개를 선택해주는 개념으로 소프트맥스 게이트로서 적용을 하였고, 이 스위글루라는 함수는 익스퍼트로서 작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스위글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살펴봤을 때 이제 이 스위글루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이 글루 베리언츠 임프로브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 소개가 됐고, 스위시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 이제 합쳐진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은 이런데, 얘가 스위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곱해진 요 형태를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스위시 같은 경우는 베타 값을 통해서, 요 베타 값을 통해서 유사 리니어와 렐루를 이제 사이를 표현할 수 있게끔, 물론 완전하진 않겠지만 표현은 가능한 펑션이고, 요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은 이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라마2라든지 믹스트랄 8, 7B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이 논문을 봤었을 땐 왜 성능이 높은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논문에서 제시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많은 당연히 계산량이 많을 텐데, 이 많은 계산량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성능으로 LLM에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MOE의 그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라마2 당연히 모든 벤치마크에서 이제 뭐 잘 나왔다, 요런 표현이고요. 인스트럭션은 SFT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하고 DPO 다이렉트 어쨌든 그 RLHF를 제치한 DPO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